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언 방송이 또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가 또 0.25로 올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5.5%인데 이번이 마지막 인상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회의가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지금의 연준의 그 스탠스는 금리 스탠스는 정치적 행보다, 경제적 행보가 아니다. 제가 4.5%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제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제 영상을 이제 많이 안 올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정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제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뭐 이제 뭐 채널이 뭐 음모론 채널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경제 채널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가치관이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인데, 저희 또 채널을 저희 구독자가 2,000명이 넘게 있지만 사실상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 참, 그리고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사실 많지는 않고 가끔 계세요. 가끔 계시는데 정말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이제 어떤 제가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취합하거나 이럴 때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저번 영상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렸는데 구독자가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몇천 명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크게 막 신경 개의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뭐 제가 기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이 또 고쳐주셔서 제 기침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기침 조심해라, 건강해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또 너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한 3, 40분, 꼭 계세요. 3, 40분이 꼭 제 영상을 봐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채널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연예인 부동산 해서 이렇게 좀 인기가 끌었다가, 저희가 이제 중개 사업소로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을 분리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굿머니 채널은 제 개인적인 이제 제 어떤 인사이트,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책 리뷰 뭐 이런 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좀 성경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자. 이게 제 인사이트여서,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채널로 갖고 갈 것 같고, 저희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더 좋은 부동산으로 이제 개업을 하게 돼서 그 채널로 다시 채널을 팠습니다. 거기에서 연예인 부동산 이제 컨텐츠를 올려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대한 그런 내부 영상, 그걸 좀 재밌게 음악을 입혀서 이제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정말 이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더욱더 정보를 취합해서 또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음모론적인, 뭐 그런 내용들, 돈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거를 저는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예언 방송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미셸 오바마가 지금 이 일루미나티, 그림자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와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이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되 바이든은 내려오고, 바이든 정권은 퇴진을 하고 이 미셸 오바마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라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일루미나티 세력, 이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지금 미셸 오바마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선거 운동 해야 되니까 올해 연말쯤 되면은 이제 윤곽이 잡힐 거예요. 지금 미셸 오바마가 잠룡이죠. 지금 이렇게 거론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지지율이 지금 2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2위예요. 1위는 지금 부통령이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 1위지만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뭐 경선은 하겠죠. 경선은 하겠지만 지금 미셸 오바마가 뭐 트위터가 뭐 보니까 팔로워가 뭐 1억 명이다. 그래서 미국 이제 좌파진영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또 음모론적인 시각도 아닙니다. 뉴스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윤곽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언 방송이 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또 드리고. 그래서 만약 근데 금리 인하 안 하잖아요. 금리 인하 내년에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게 돼. 만약 금리 인하 안 하면 이 고금리에서 그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화당한테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에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부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연준이 지금 금리 스탠스는 정치적 행보다. 하지만 내년에 내려야 민주당이 정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금리가 5.5%입니다. 5.5%고 파월이 연설하는 거 보니까 지표에 따라 9월에 결정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내 인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인하 없어요. 왜? 내년에 내려야 되니까. 그래야 민주당 바이든이 올해 내려버리면 바이든이 인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럼 안 되니까 내년에 가서 금리를 내려야 차기 대권 주자. 바이든은 아마 하고 싶어 할 텐데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바이든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안 내려오고 막 고집 부리면 바이든이 죽일 수도 있어. 바이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금리를 먼저 보면 이제 3월부터 올렸잖아요. 3월부터 쭉 올리다가 이제 5.5에서 멈출 것 같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조지 부시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설명드릴 건데, 다음 회의는 9월인데 9월에 동결을 하면요. 이제 FOMC가 이제 한 3번 정도 개월수로 하면은 3개월이 넘는 개월인데 한 3번 FOMC 후에 이제 인하를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이 금리를 이 동결하는 이 0.25 동결하기 전부터 계속 이제 올릴 거다 이렇게 예고를 미리 하거든요. 그게 한 3번 정도 됩니다. 3번 FOMC 회의 3번. 그래서 넘어서 그래서 2월부터 이 인하를 하지 않을까. 내년 2월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2월 달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이거 뒤에 가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행보는 100% 전체적 스탠스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파월은 그냥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라고 보시면 돼요. 9월달 동결할 것 같아요. 9월달 동결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앞에 그 책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 연준 자문위원회, 이게 폴 와벅의 회심의 역작인데 이게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연준의 원격 제어 시스템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 거의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다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이
1년에 4차례 연준 이사진들, FRB죠? 연준 이사진들 7명의 이사진과 회담을 하는데 2월 달에 부도합니다. 2월에. 예. 분기마다 1회씩.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때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수 있어요. 막 1%씩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이후에 내년 2월 이후에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자문위원회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이 정치적 행보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앞에 20년간 대통령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닷컴 버블이 터져서 이 조지 부시가 정권이 교체됐어요. 왜냐면은 빌리 클린턴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 임기를 시작할 때 조지 부시가 6.5%에서 시작했는데 1년 안에 1%대를 내립니다.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1%대를 내린다. 정권 잡고 나서 내렸죠. 근데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안 내렸어요.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내린 겁니다. 정권 바뀌면 금리가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금리가 높은 금리니까 정권이 바뀐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건 터졌죠. 닷컴 버블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건 터지면 무조건 정결 고치됩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우리도 탄핵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뭐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그런 것처럼 정권이 이제 좌파에서 우파에서 좌파로 바뀐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은 100%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나온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다시 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건이 없이 조용하게 그냥 고금리로 간다? 그러면 바이든 정권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고금리에서 고금리면 다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금리로 바이든이 정권 유지한다? 이런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고.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에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문화적이든 뭐 어떤 사건이든 뭐 이 국민들 전체가 다 동요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코로나 같은 거죠. 예. 코로나 터져서 바이든 정권 바뀐 것처럼 큰 사건 없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요, 민주당 정권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바이든을 퇴진시키고 미셸 오바마로 가기 위한 스탠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빌드업을 하냐? 지금 이 기사 보세요. 이게 21년도 기사예요. 21년도 11월의 기사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횟수로 2년째예요. 2년 전 기사인데 바이든이 불출마하면 미셸 오바마도 유력 대선 후보다. 이런 거 다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데 제가 기사를 가져오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지지율 10%다.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서 2위다. 엄청 인기가 많대요.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2003년도 4월 기사인데 책을 냈어요, 최근에. 자, 우리 정치인들 출마하기 전에 뭐 해요? 뭐 도서 출판 기념회 막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갑자기 책을 내요. 자기만의 빛 막 이러면서. 미셸 오바마를 성공으로 이끈 삶의 도구들. 근데 미셸 오바마가 보니까 하버드로 나왔더라고요. 하버드 나오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아마 하버드에서 그 오바마를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책을 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2월 기사입니다. 올해 2월. 미셸 오바마 팟캐스트로 대중과 만난다. 차기 대선 행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미셸 오바마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미셸 오바마가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고? 차기 대통령이라고 미국에? 이거 깜짝 놀라겠죠.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영부인이었죠.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우리로 치면 김건희, 예.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다음 차차기에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걸 똑같은 거니까 얼마나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빌드업 또예요. 자, 5월달 기사예요, 올해. 아이들 건강을 위한, 얼마나 좌파적이에요. 아이들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품 회사를 발족했다. 자, 이 식품이 중요한데,
지금 음모론적인 휴민트로 2025년도에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휴민트입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2025년에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떠돌아요. 그래서 미리 저도 영상에 계속 올릴 거지만 식량을 좀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빌드업을 하고 있다. 미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민주당이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앞에 책 리뷰 영상에서 이 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봐주세요. 연준 주인이 그럼 누구냐? 주인이 은행들이 갖고 있어요. 이 은행들은 누구냐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에요. 뭐 로스차일드, 록펠러, JP 모건 다 음모론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갖고 있다. 근데 지금 다 서로 합병해서 JP 모건하고 시티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 연방준비제도의 주인은 누구냐면 뉴욕 연방은행이에요. 사실상 이 뉴욕 연방은행이 이 실질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배 구조가. 근데 이 뉴욕 연방은행 주식을 누가 갖고 있냐? 시티은행하고 JP모건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는 총재가 누구죠? 여는 총재가 이 존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2022년 작년에 이미 예언을 해왔어요. 2024년이나 금리 인하할 거다.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연준을 지배하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해놨다. 2024년이나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길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이건 연준의 행보는 정치적인 스탠스다.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시티은행이 다음 달 8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어요. 뭐 보면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시티은행이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앞에 영상 말씀드렸지만 다 맞췄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추이를 시티은행이 다 맞췄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예언 방송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가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셸 오바마 선택 안 하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음모론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셸 오바마가 갑자기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나온다고? 근데 확실히 그런 어떤 이 스탠스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다. 미셸 오바마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으면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기침이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더 좋은 부동산 채널도 거기에 이제 연예인 부동산 영상을 올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와서 봐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